안녕하세요. 차명석입니다. 우리 기술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날 잘 마감이 됐었는데 주말 사이에 굉장한 큰 이슈가 있었죠. 일단은 이제 다 아시겠지만 자, 이란과 미국의 무력 충돌이 있었습니다. 사실상 미국이 일방적으로 이제 때렸다라고 봐도 되는데 이게 우리나라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 자, 영향이 미친다라면 어떤 식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시장 참여자로서 기본적으로 알아둘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요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금요일 날 뭐가 나왔죠? 자, 우리 기술에서 25년에 대한 매출 발표가 있었죠. 일단 결론은 안 좋아요. 25년에 대한 매출이 적자, 영업이익 적자로 돌아섰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 기술이 엄청난 매출을 일으키진 않았지만 그래도 꾸준히 흑자를 냈던 기업은 맞습니다. 하지만 적자로 돌아섰다. 그 적자 폭이 꽤 커요. 그렇다면 이게 또 우리 기술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사실상 세력들이 이제 이거를 잘 이용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적어도 영상을 봐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은 자, 이런 거에 흔들리지 않으려면은 자, 요거에 대해서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죠. 자, 이렇게 실제로 지금 사우디 증시가 움직이고 있거든요. 사우디는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어요. 이 말은 어쨌든 전장의 영향이 일부는 해소가 됐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 흐름도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적자 얘기를 했는데 적자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제가 이제 썸네일을 좀 자극적으로 하긴 했어요. 좀 위험하다라는 좀 뉘앙스를 풍겼는데 우리 기술은 사실상 이제 매출이 잘 나와서 올라가는 그런 기업은 아니죠. 결국에는 이제 테마에 편등해서 올라가는 종목이다 보니까 세력들이 이거를 이용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절대 걱정할 필요는 없다. 제가 그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말씀드려 볼 테니까 자, 영상 집중해 주시고 바로 시작해 볼 건데 시작 전에 이거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영상을 제작하는 입장에서는 좋아요, 구독이 좀 많이 눌려야 우리 시청자분들이 도움이 되셨구나 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정말로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 주시고요. 댓글창 아무래도 일단 좋지 않은 내용들이 좀 나왔어요. 거시적인 관점에서 일단은 증시를 흔들 수 있는 요인들이 나왔고 플러스 자, 우리 기술 역시도 일단은 적자 기업이 됐어요. 그렇죠? 적자 기업이 됐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주가가 고점 아니야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닙니다. 자, 많은 분들 볼 수 있게 댓글창에 투매 금지 이번엔 가보겠습니다. 절대로 지금 투매하시는 구간이 아니에요. 자, 우리는 늘 강조드리지만 결국엔 주가라는 게 올라갈 이유. 자, 세력들 입장에서 명분이 있다라면 주가를 올립니다. 근데 지금 명분은 충분히 제가 설명은 앞전에도 많이 드렸어요. 그거에 대한 내용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단기적인 악재로서 어떻게 보면은 소위 말해 개미털기가 나올 수는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절대로 흔들리지 마시고 일단은 자, 우리 기술의 이제 매출 얘기를 잠깐 빠르게 해보겠습니다. 자, 기사가 좀 더 편하기 때문에 이걸로 한번 볼게요. 자, 우리 기술 25년 매출 871억인데 이제 손실로 적자 전환이 됐다라는 타이틀 기사고요. 자, 매출은 사실 증가는 했어요. 매출은 전년 대비 대략 한 20% 정도, 22% 정도 증가는 했는데 자, 영업이익 결국에는 영업이익이 이제 중요한 건데 흑자에서 적자로 전환이 됐다라는 내용. 근데 여기 내용을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회사 측은 손익구조 변동에 대해서 종속기업의 신사업 관련 초기 비용이 증가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자, 우리 기술이 실제로 영위하는 사업에서 매출이 혹은 영업이익 적자가 아니라 종속기업, 즉, 사들로 인해서 발생했다. 제가 요거 재무제표 보는 법 한번 알려드려 볼게요. 이거 사실 중요 안 할 수도 있는데 테마주다 보니까 그래도 우리가 시장 참여자로서 기본적으로 알아둘 필요는 있다. 자, 여기 키움증권 HTS 이제 기업 정보에 가시게 되면요.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연간 분기가 있어요. 이건 다 아시죠? 연간을 누르게 되면은 이제 연간 매출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 거고 분기를 누르게 되면은 이제 1분기부터 4분기까지 쭉 이렇게 나와주고 있는데 자, 요거는 다 아시지만 많은 분들이 요건 모르실 거예요. 연결이 있고 별도가 있어요. 이게 약간 누르면 달라지죠. 자, 이게 뭐냐? 연결은요. 종속기업까지 포함한 매출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연결을 눌렀을 때 지금 적자인 게 지금 55억으로 찍히고 있는데 별도를 누르면 별도는 아직 집계가 안 됐네요. 근데 작년 24년도를 한번 볼게요.
자, 연결 기준으로는 어때요? 6억이죠. 영업이익이 6억인데 별도로 누르게 되면은 12억으로 늘어나요. 자, 이 말은 자, 별도는 우리기술만의 이제 매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연결은 종속기업까지 포함한 이제 매출이다 보니까 이렇게 매출이 영업이익이 줄어들었다라고 확인이 되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은 좀 알아둘 필요는 있다. 우리가 우리 기술이 어떤 문제가 있는 건 아니죠. 물론 자회사들의 이제 적자가 났다라는 거는 당연히 우리 기술한테도 좋지는 않은 내용이에요. 하지만 내용 자체도 결국에는 신사업에 관련된 초기 비용 증가, 신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최근에 신사업 하면서 담보를 서준 게 있었죠. 요거죠. 타인에 대한 담보 제공 결정 요거였죠. 아마 이 풍력 사업 관련된 내용이 아닐까라고 좀 추측이 되는데 요거에 대한 내용은 제가 좀 확인되는 대로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빠르게 영상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은 제가 꾸준하게 제공해 드리니까 앞으로도 꾸준한 시청 부탁드리고, 자, 꾸준하게 시청해 주려면 뭐가 필요하죠? 예, 맞습니다. 구독과 좋아요가 필요하다라는 점 말씀드릴게요. 내용 자체는 본 사업이 문제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리고 신사업에 대한 어떻게 보면 초기 투자 비용이 늘어난 거라서 적자가 났다. 이건 일단은 무조건적으로 나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 아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적자가 났지만 이걸로 인해서 사실 이 내용을 모르시는 투자자분들은 부정적으로 해석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은 꼭 그렇게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 기술은 어떤 매출의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종목은 아니에요. 결국에는 원전 테마에 속해 있다 보니까 원전 테마가 좋으면 얘도 그냥 같이 따라가 준다라는 개념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결국에는 이제 주포죠. 이 세력 형님들이 이 섹터의 흐름을 가지고 그냥 이용할 수밖에 없는 종목이다. 다만 지금 투자 경고 이제 8일차죠. 8일차다 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월요일은 휴장이니까 2개 캔들이 더 나와야 되니까 수요일의 종가로 판단을 하겠네요. 투자 경고 여부를. 자, 그렇다 보니까 투자 경고를 현재 흐름으로는 풀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렇게 되면 어쨌든 주가를 좀 더 내릴 수는 있겠죠. 왜? 적자 나왔잖아요. 적자 나왔으니까 이걸로 한번 내릴 수 있고, 또 이제 이란 얘기 한번 해볼 건데, 자, 어쨌든 증시 자체가 우리가 화요일 날 장에 일단 지켜봐야겠지만, 개파라고 시작한다게 된다면은, 일단 그것도 이제 빌미를 제공한 거고, 개인적으로 이제 이 대통령이 이제 싱가포르 필리핀 방문을 한다라는 이제 기사가 오늘 나왔습니다. 앞전부터 이제 스케줄이 공개가 됐던 건데, 본격적으로 오늘부터 시작이고, 중요한 거는 여기서 AI 원전 관련 얘기를 한다라는 부분 때문에 분명히 후속 기사들이 나오겠죠. 후속 기사들이 나오면서 딱 정확하게 어때요? 오늘 같은 경우는 목요일 날 투자 경고가 만약에 풀릴 확률이 있죠. 풀린다라면 요 후속 기사들을 이용해서 다시 한번 요때 흐름을 이어갈 수 있겠다라는 해석이 되는 부분입니다. 물론 요건 이제 저의 시나리오 중에 하나인데 화요일 장에 조정이 나와도 너무 걱정하지 말자. 자, 일단은 재무제표에 대한 부분 제가 문제 없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렸어요. 자, 그리고 자, 요거는 한번 제가 소개를 해드렸었던 것 같아요. 결국에는 미국이 이란을 타격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기름 가격이 올라간다는 거죠. 기름 가격. 자, 왜 올라가죠? 이 이란과 이제 접견되어 있는 게 요 호르무즈 해협이라고 최근에 많이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기를 막아버리게 되면 이 인근 국가들 사우디,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모두 원유 생산국이다 보니까 여기를 지나가야 돼요. 여기서 기름을 싣고 여기를 지나가서 세계 곳곳에 원유를 공급해줘야 되는 상황인데 여기가 막히게 되면 이제 길이 막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기름 가격이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난다. 자, 보통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라면요. 일단 기름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부분은 제가 누차 말씀드렸고, 그럼 이거를 우리가 뭘로 확인할 수 있느냐? 이거죠. 자, 미국에 있는 텍사스 원유를 이제 선물로 나타낸 차트인데, 자, 이게 보통 가격이 급등하는 현상이 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중동 지역이 기름으로 유명하죠. 예, 그쵸. 전 세계 기름 생산의 30%를 이제 중동에서 해결을 해주고 있는데, 요게 문제가 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기름 가격이 올라가는 현상. 그렇다 보니까 최근에도 요 박스 상단을 좀 돌파해주는 모습이 있었다라고 좀 말씀드렸고, 요거는 내일 아침에 우리가 얘가 올라갈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내일 아마 7시 반부터 아마 시작이 될 거예요. 6시 반인지 제가 좀 잠깐 헷갈리긴 하는데,
일단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원유 이제 선물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얘가 위로 갈지 내려갈지에 대해서 우리나라 증시의 방향이 좀 정해질 수는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얘가 올라가게 된다라면 이제 기름 폭등이 나오면서 이제 전쟁 이슈가 우리나라의 증시에 반영이 된다라면요. 이것도 우리가 또 단타하는 사람들은 또 알아두시면 좋은 게 일단 기본적으로 흥구석유 같은 종목들이 움직이죠. 이 종목. 자, 이 종목이 최근에 역사적 신고가를 다시 한번 갱신해 줬거든요. 항상 중동 지역에서 분쟁이 일어나면 얘가 기본적으로 대장주 역할을 해주고요. 그리고 움직일 수 있는 게 호르무즈 해협이 이제 결국엔 배가 지나다니는 길이잖아요. 그러면은 요런 해운주, 해운 관련주가 움직일 수 있는데 여기서도 대장 역할을 해주는 게 보통 흥하해운 혹은 STX 이제 그린로직스 얘네 두 종목이 보통 대장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순환매가 돌 거예요. 이제 기름 관련주들이 튀었다가 얘네가 좀 잠깐 주춤하면은 요런 애들 이제 물류 해운이죠. 해운 물류 종목 관련 애들이 움직일 수 있고 요거 말고도 이제 아무래도 전쟁이다 보니까 이제 방산주죠. 휴니드 같은 원래 기존의 방산 테마의 대장은 보통 이제 빅텍이었죠. 근데 뭔가 요즘에는 빅텍이 이제 재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좀 많이 움직여주고 있는 게 이제 퍼스텍 혹은 휴니드 이런 애들이 좀 잘 움직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쟁이 난다 혹은 이제 중동에서 분쟁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크게 세 가지 테마 이제 유가 관련주 그다음에 해운 관련주 그다음에 방산 관련주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좀 움직일 수 있겠다. 얘네는 이제 보통 해칭 테마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중동에서 분쟁이 일어나면 이런 섹터의 종목들이 움직일 수 있겠다라고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면 좋겠죠. 뭐 일단 우리 기술 주주지만 기본적으로 시장에 돌아가는 이런 메커니즘을 알아두시면은 요거 이제 관련해서 우리가 또 단타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일단은 요거 역시도 아까 사우디 증시 한번 보여드렸잖아요. 사우디 증시가 일단은 개파락으로 시작을 했는데 모두 다 위로 말아 올리긴 했어요. 이게 이제 분봉을 보시게 되면 어때요? 한번 시작하자마자 개장해서 오르고 일단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특이한 게 저도 이번에 알았던 건데 사우디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토요일 일요일 이제 증시가 쉬는데 예, 여기는요 어떻게 쉬느냐 금토를 쉰다고 합니다. 금토. 그렇다 보니까 장이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예, 열리다 보니까 현재 지금 주식시장이 열린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거를 가지고 현재 전쟁 이슈가 어떻게 좀 반영이 되는구나 라고 해석이 되는 부분이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비트코인이었던 것 같아요. 비트코인이 실제로 이렇게 전쟁이 났다라는 내용들, 이런 내용이 나오면서 이렇게 급락을 했었죠. 제가 봤을 때는 마이너스 거의 한 6%에서 7%까지 갔던 거 봤어요. 비트코인이 이 정도 하락하면 굉장히 많이 하락한 건데 일단 요 기사가 바로 나오면서 자, 하메네이가 이제 이란의 최고 권력자인데 이 사람이 사망했다라는 기사가 나오면서 바로 이제 반등이 나와주는 모습이에요. 자, 이 말은요. 일단은 시장에서는 이란 이슈가 어느 정도 종결이 되는 게 아닌가라고 해석이 되는 부분입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월요일 새벽이죠. 나스닥 플러스 이제 원유의 흐름 요게 좀 확인을 하고 이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요거에 대한 내용은 제가 또 내일 미국 시장이 열림과 동시에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안내를 드려볼 테니까 좀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꼭 시청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려면 뭐가 필요하죠? 예, 구독과 좋아요가 필요하겠죠. 아직 안 눌러주신 분들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댓글창에 뭐라고요? 오늘은 투매금지. 뭔가 시장이 노이즈가 발생을 했어요. 근데 제가 뭐라 그랬죠? 일단은 전쟁 관련된 내용은 어떤 우리 기술이라든지 원전 섹터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죠. 그렇죠? 자, 외부적인 요인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우리 기술 이제 흔들리지 마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 투매금지 댓글창에 많은 분들 볼 수 있게 투매금지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25년 이제 매출이 잘 안 나왔죠. 매출보다는 이제 영업이익이 적자로 돌아갔습니다. 적자로 돌아가서 요거에 대한 우려가 좀 있으실 것 같은데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우리 기술은요. 소위 말해 세력주라고 제가 좀 계속해서 강조를 드렸어요. 제가 매번 이제 휴림로봇을 많이 비교해 드렸죠. 휴림로봇이 과거에 1,000원까지 내려갔다가 26,000원까지 갔어요. 1,000원 기준으로 몇 배 간 거죠? 예, 26배 간 거죠. 근데 얘의 재무 구조를 보시게 되면요. 자, 이렇습니다. 그냥 계속 적자였어요. 20년도부터 25년까지죠. 매년 적자인 기업도 요렇게 20배가 넘는 상승을 보여주네요. 결국엔 휴림로봇도 전환다체 세력들이 이제 주가를 들어올렸다. 근데 그 와중에 전환다체는 다 엑시트가 됐지만 결국에는
이 주포 역할을 했던 요 구간에서 매집을 했던 그들, 소위 말해 세력이죠. 세력이 결국에는 주가를 컨트롤하면서 주가를 들어 올렸고, 자, 이 주가를 들어 올리는 과정에서 제가 역사적 신고가를 넘어설 거다라고 예언 아닌 예언을 했었죠. 근데 당연할 수밖에 없는 게, 자, 여기서 매집을 했으면 위에서 팔아야 되잖아요. 근데 개인들이 좋아하는 자리 만들어줘야 돼요. 시장 참여자들이 좋아하는 자리 어디죠? 대표적인 게 52주 신고가, 그 다음에 역사적 신고가예요. 그래서 제가 한 8,000원 라인부터는 무조건적으로 이 12,000원 라인을 돌파할 수밖에 없다. 왜 그렇죠? 개인들에게 물량을 떠넘기려면 광기 구간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이죠. 이 광기 구간을 만들어내고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윗골이 달린 음봉 캔들의 거래량이 질면서 실제로 세력들이 일부 물량을 꽤 많이 털어냈다라고 확인이 되는 부분입니다. 자, 우리 기술도 제가 매번 말씀드리죠. 결국에는 우리 기술도 전환사채 세력이 존재를 하고 누가 봐도 이 구간에서 매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결국엔 엑시트를 하려면은 주가를 들어 올리고 광기 구간을 만들어야 한다. 자, 그 광기 구간이 사실 역사적 신고가가 가장 좋죠. 가장 좋은데 일단은 역사적 신고가 위치는 12만 원입니다. 너무 높아요. 너무 높다 보니까 지금 12만 원 무조건 갑니다. 이렇게는 말은 못하죠. 하지만 현재 흐름 자체가 원전 섹터 흐름 너무 좋죠.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이 흐름을 이용해서 이들이 계속해서 주가를 들어 올릴 거고, 단기적으로는 6만 원은 뭐 당연히 넘고요. 이렇게 라운드 피겨인 5만 원, 그리고 차트적인 저항대가 작용할 수 있는 5만 원 라인을 일단은 돌파를 해준다면 어때요? 여기서부터는 사람들이 매우 좋아할 자리다. 광기 구간이 만들어질 수 있는 위치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여기서도 수직으로 올라가면요, 이것도 광기 구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기술은 이제 전환 자체가 언제까지 이어지나요? 일단은 18회차가 7월 21일 날 상장을 할 수 있는 날이기 때문에 이때까지는 계속해서 주가를 컨트롤할 수 있다. 근데 여기에는 이제 분기 보고서다 보니까 18회만 나와 있는데 19회차도 있어요. 19회차도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런 일정을 맞춰서 주가를 컨트롤할 수 있다. 근데 결국엔 이들도 명분이 있어야 주가를 올리는데 결국에는 중요한 게 원전 섹터의 흐름이죠. 원전 섹터가 최근에 좋아요. 자, 외국인 기관에 꽂힌 건설주. 이 건설주가 어디예요? 현대건설, 대우건설이에요. 근데 현대건설, 대우건설 모두 원전주로 지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자, 외국인은 이제 이런 쪽으로 수급이 가고 있고, 실제로 대장주가 누구죠? 두산에너빌리티죠. 두산에너빌리티 역시도 최근에 외국인 수급이 좋습니다. 매우 좋고, 실제로 52주 신고가를 또 한 번 갱신해줬고, 삼성전자 볼까요? 삼성전자 어때요? 계속해서 외국인들이 팔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매도하고 있고요. 얘네만 파는 게 아니라 하이닉스도 팔아요. 하이닉스는 어마어마한 매도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반도체 섹터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어디로 간다고요? 원전 섹터로 자금이 좀 넘어가고 있구나라고 해석이 되는 부분입니다. 결국에는 원전 섹터가 좋으면 당연히 우리 기술 역시도 좋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연동해서 생각을 하시게 되면은 우리 기술 전혀 걱정할 거 없다. 그죠? 조정이 나오면 뭐라고요? 기회이다. 그 기회에 대한 부분은 제가 영상을 통해 다시 한번 타점까지도 한번 말씀드려 볼 테니까 앞으로도 꾸준한 시청 부탁드리고, 꾸준하게 시청해 주시면 뭐가 필요하죠? 맞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아직 안 눌러주신 분들은 한 번씩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 정말로 도움이 되셨더라면 구독, 좋아요 말고도 댓글창 투매 금지까지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 볼 수 있게 투매 금지까지도 적어주시고요. 이어서 제가 우리 기술 주주분들을 위해서 선물도 한번 준비해 봤어요. 주식하는 사람들한테 선물은 종목이죠. 어떤 종목이냐? 수익률이 가장 중요하겠죠. 예상 수익률이 무려 500%. 근데 뭐 제가 느낌이 좋아서 500% 갈 것 같아요. 이건 아니죠. 올라갈 이유와 명분 한번 설명을 드려볼 테니까 들어보시고 괜찮으시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소액은 한번 매수해 보셔라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런 뉴스들이 나와요. 무상증자가 활발하다라는 기사도 나왔고요. 무상증자를 쏜다라는 기사까지도 나왔습니다. 이 말은 실제로 시장에서 이제 무상증자가 활발하다라고 해석이 되는 부분이에요. 기본적으로 무상증자는 이제 호재 공시죠. 주중하는 정책이다 보니까 얘만 공시가 나와도 100% 이상의 상승을 보여주죠. 근데 종목이 많아지면 어떻게 돼요? 테마가 형성이 되죠. 테마가 형성이 되면은 자, 100% 가던 종목이 1000% 가는 종목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존재를
했었고, 제가 사례를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자, 이거는 이제 HLB 바이오스텝이라는 종목이고요. 과거에 무상증자 1등주였어요. 얘가 대장주였는데, 그렇다 보니까 저점 대비 무려 1300%를 가졌네요. 보시면 점상을 3번, 상한가를 또 3번. 자, 6일 동안 6연상을 간 종목이에요. 자, 무상증자가 기본적으로 호재 공시인데 여기에 테마까지 더해지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예, 1000%가 넘는 종목이 나왔다. 자, 그래서 우리도 시장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이 무상증자 관련 종목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고, 자, 아무 종목이나 무상증자를 하진 않아요. 보통 유보율이 높은 종목들이 하죠. 자, 유보율 많이 들어보셨죠? 자본금 대비 자산이 얼마나 있는지를 표현한 게 유보율이고, 자, 유보율이 높다라는 건 자산이 많다, 그리고 돈을 잘 버는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주환원 정책인 이 무상증자도 가능한 거예요. 자, 자산도 많고 돈도 잘 번다. 높은 확률로 대기업이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대기업의 유보율까지도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이건 원전주의 대장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의 유보율은요 매우 작아요. 129%. 정말 대기업 치고도 매우 작은 편이다. 다른 대기업 이제 현대차 봐볼게요. 현대차 같은 경우는 대략 한 7,200% 정도 되네요. 두산보다 높아요. 근데 얘 역시도 제가 준비한 종목에 비하면 매우 낮은 편입니다. 제가 준비한 종목 보여드려 볼게요. 자, 제가 준비한 종목의 유보율은요 무려 75,000%예요. 어마어마하게 높죠. 아까 현대차가 몇 프로였죠? 7,200%였어요. 근데 얘는 현대차보다 한 13배는 높습니다. 진짜 말도 안 되는 유보율이죠. 자, 이론적으로 유보율이 500%만 되더라도 요거 무상증자 5대1이 가능하죠. 근데 제가 준비한 종목 몇 프로예요? 75,000%. 자, 이 정도 기업이면 사실 마음 먹으면요 30대1의 무상증자가 가능하죠. 이렇게 진행되면 최소 2000% 갈 수 있죠. 지금 시점에서 2000% 갑니다, 이런 말씀은 못 드려요. 하지만 자 500%가 5대1이 가능하면 75,000%면 우리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도 5대1은 가능하죠. 그래서 제가 예상 수익률을 500%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였습니다. 납득이 좀 되시죠?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확인이 되실 텐데, 자, 무상증자 사례를 보여드리자면 요 텔콘 RF제약, 자, 이 종목이 진행했던 무상증자는요 2대1입니다. 2대1. 2대1하고 330% 갔어요. 자, 요거는 이제 온코닉 테라피틱스예요. 이 종목이 진행했던 무상증자는 3대1입니다. 3대1 진행하고 300% 갔어요. 자, 아까 제가 대장주라고 언급드렸던 요 HLB 바이오스텝, 자, 이 종목이 진행했던 무상증자는 8대1 했습니다. 얘는 좀 많이 했죠. 8대1하고 1300%. 자, 제가 준비한 종목도요 더 갈 수 있어요. 2000% 가능한데 제가 뭐라 그랬죠? 보수적으로 접근하자.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도 예상 수익률이 500%면은 꽤 높아요. 충분히 우리가 베팅은 해볼 만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만큼 정말 소액은 꼭 매수해 보셨으면 좋겠고,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 기술 전량 매도하시고 진입하세요, 이건 아니죠. 우리 기술은 제가 여전히 원전 섹터의 흐름이 좋기 때문에 앞으로 흐름이 좋을 수밖에 없다. 그쵸? 세력들이 이미 돈을 써서 올렸기 때문에 이제 시작인 거예요. 축제가 매번 얘기하죠. 축제가 시작이 됐다. 아직 메인 이벤트. 자, 메인 이벤트는 안 왔어요. 이것까지는 우리가 먹어야죠. 그쵸? 절대로 투매금지. 자, 댓글창 투매금지 말고도 축제도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이제 축제인 기간이구나 라고 보실 수 있게 축제 적어주시고, 자, 우리가 그래도 소액이라 함은 한 500만 원 정도라고 가정했을 때 진짜로 매수를 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자, 500% 가면 얼마 돼요? 3천만 원 가능하죠. 자, 요거 진짜로 수익 나시면 혹시라도 우리 기술이 눌렸을 때 추가 매수하셔도 좋죠. 자, 이런 식의 포트 구성도 너무 좋을 것 같고, 자, 우리가 기간도 한번 고려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기간. 한 1년 정도는 너무 길잖아요. 그쵸? 6개월은 어떠신가요? 6개월도 사실 길어요. 자, 이 정도 기간이면 애초에 가져오진 않았죠. 이 종목 보시면 답이 나오죠? 자, 어때요? 일단 시작만 된다라면, 시작이 되면은 점상을 3번, 상한가를 또 3번. 자, 6일 동안 6연상을 갔어요. 그만큼 단기적으로 승부를 볼 수 있죠. 단, 전제 조건은 시작이 돼야 돼요. 근데 그 시작은 결국 공시죠. 무상증자 공시인데, 제가 준비한 종목 역시도 조만간 공시가 나올 수 있죠. 왜 그렇죠? 이유가 뭐예요? 자, 시장 상황이 그렇습니다. 무상증자가 활발하다는 기사가 나왔고요. 자, 무상증자를 쏜다. 실제로 이런 기사들이 나온다라는 건요, 시장에서 무증 종목, 무상증자 종목이 늘어나고 있구나라고 해석이 되는 거고,
세력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세력 입장에서 자, 무상증자로 100% 보낼 수 있어요. 근데 테마로 보내면 어떻게 돼요? 1000% 보낼 수 있죠. 당연히 요거 이용해야죠. 너무나도 좋은 환경이기 때문에 이용할 수밖에 없다. 자, 조만간 공시가 나올 것 같은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맞습니다. 이런 구간 진입해서 이거 한번 대박 노려보자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만큼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소액은 꼭 매수해보셔라. 요거는 강추 드리는데 제가 인생 바꿔드릴게요 이런 말 한 적 없어요. 자, 전재산 자 투자하세요 이런 말 한 적도 없어요. 자, 이런 생각 가지신 분들은 안 하시는 게 맞죠. 하지만 소액은 강력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같이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제 개인 번호예요. 010-2809-2562 이쪽으로 우리 기술 주주분들을 위한 거니까 우리라고 두 글자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자 남겨주신 분들은요. 자, 이렇게 안내 드릴게요. 자, 종목명이 어떤 건지, 자, 매수가는 어디서 진입하면 되는지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간혹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공시 보고 진입하면 안 돼요 하시는데, 자, 공시 나오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점상으로 가죠. 애초에 진입이 불가능하다. 자, 이런 자리 진입되나요? 여기 5연상 자리예요. 무서워서 못 들어가요. 신기한 건 이런 자리에서는 많이들 진입하시더라고요. 자, 우리는 공부하는 투자자이죠. 자, 시장 상황을 이해하고 있어요. 자, 중동 분쟁도 알고 있고, 자, 무상증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 자, 원전 섹터가 지금 좋아지고 있다. 외국인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공부하는 투자자라면 이제는 이런 거 그만하셔야죠. 그렇죠? 자, 우리는 공시가 나오기 전에 이런 구간 진입해서 이거 한번 대박 노려보자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3월 1일이에요. 자, 우리가 내일까지도 휴무죠. 3월 2일도 임시 공휴일. 그렇다면은 정규자가 언제죠? 3월 3일입니다. 지금 영상을 보고 있으시다면 바로 상단의 번호 010-2809-2562 이쪽으로 우리라고 두 글자 문자로 남겨주시면요. 자, 연휴 기간 동안 3월 1일, 3월 2일에 제가 안내를 드려볼게요. 그래서 안내 받아보신 분들은 3월 3일 돌아오는 정규장에 꼭 매수를 해보셔라. 자, 어떻게 보면 기회죠. 왜 그렇죠? 자, 중동 분쟁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증시가 혹시라도 개파락이 된다라면은 기회죠. 주가가 눌려 있을 때 저가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이다. 그렇죠? 그래서 꼭 안내 받아보신 분들은 3월 3일에 꼭 진입해 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상단에 번호 좀 누르기 번거로우신 분들은요. 자, 이거 이용하시면 돼요. 영상 하단에 이 더보기가 있고요. 더보기 누르시면 이 파란색 링크 나옵니다. 자, 이상한 링크 아니에요. 안심하시고 누르셔도 되고 대신 이 링크 이용하실 거면 핸드폰에서 눌러주셔야 돼요. 핸드폰에서 누르시면 자동으로 이 문자를 보내는 창으로 이동할 거예요. 문자 보내는 창에서 위에 있는 번호가 이미 입력이 되어 있죠. 그래서 해주셔야 될 거. 자, 우리 기술 주주분들을 위한 거니까 우리라고 두 글자만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남겨주신 분들은 제가 연휴 기간 동안 꼭 안내를 드려볼 테니까 안내 받아보신 분들은 3월 3일 정규장에서는 한번 꼭 진입을 해보셔라. 기회예요. 거기에 공시가 언제 나올지 몰라요. 실제로 3월 3일에도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공시 나오기 전에 진입을 해보자 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기술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결국에는 일단 세력대 입장에서 현재 이 캔들의 흐름 자체는 어때요? 투자 경고를 풀고 갈 수 있겠구나 라고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캔들이 두 개가 더 생겨야 되는데, 자, 이 캔들이 두 개가 끝나는 시점이, 자, 이재명 대통령의 뭐가 있어요? 자, 싱가포르, 필리핀 아마 방문이 완료가 될 겁니다. 자, 이랬을 때, 자,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겠죠. 자, 원전에 대한 내용들이 무조건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충분히 이걸 또 세력들이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자, 우리 기술을 우리가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어때요? 일단 이란 이슈. 자, 요것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가 밀릴 수 있다. 그렇죠? 밀리게 된다면 조정이 나올 수 있겠죠. 거기에 어쨌든 적자 기업이 됐어요. 적자 기업으로 인한 또 한 번의 조정. 하지만 절대로 뭐라 그랬죠? 적자인 이유를 우리는 알았습니다. 종속기업이 신사업을 진행하면서 발생한 비용 때문이에요. 그래서 걱정하실 거 없다. 그리고 이란 이슈는 뭐예요? 결국에는 우리 기술이 문제가 있거나 원전 섹터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외부적인 요인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기술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하이닉스, 대형주들도 모두 다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 우리가 전혀 걱정하실 거 없다. 자, 혹시라도 새로운 뉴스, 호재들이 있다라면은 제가 빠르게 영상을 통해 안내해 드릴 거니까 앞으로도 꾸준한 시청 부탁드리고,
자, 꾸준하게 시청해 주시려면 뭐가 필요하죠? 예, 맞습니다. 좋아요, 예, 구독. 아직도 안 눌러주신 분들,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요청드릴게요. 오늘 영상이 정말로 도움이 되셨더라면 좋아요, 구독 마지막으로 한 번씩 눌러주시고 댓글창에는 투매금지, 많은 분들 볼 수 있게 투매금지도 좋고요. 자, 원래는 제가 축제를 좋아했죠. 축제가 시작이에요. 끝이 아닙니다. 메인 이벤트가 남았어요. 메인 이벤트는 뭐라 그랬죠? 광기 구간. 모든 시장 참여자들이 우리 기술을 보는 구간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세력주이기 때문에 세력주는 광기 구간을 만들어내요. 급등을 만들어 내야지 시장 참여자들, 개인 투자자들이 달려붙죠. 그들에게 물량을 떠넘기는 게 이들의 최종 목적이에요. 그래서 아직 이 메인 이벤트인 광기 구간이 안 났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기간까지는 투매 금지 그리고 축제를 즐겨보자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혹시라도 새로운 내용이 있다면 뭐 좋은 뉴스든 나쁜 뉴스든 빠르게 안내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남은 연휴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